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삼담독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팟캐스트 여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3, 4주 만에 지금 뵙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여름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 지나서 신나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좀 맞아요. 여름이었어요.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파괴한 개복치입니다. 근황이랄 게 딱히 없이 좀 전 단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일, 운동, 독서, 잠 이렇게 4가지 하고 있고 사람도 잘 안 만나가지고 그냥 단순한 삶 하고 있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식단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 특히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좀 식탐맨이어가지고 식단 시작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내 근황 또 뭐가 있지 생각해봤는데 저 요새 뉴진스에 좀 빠졌어요. 아이돌에 제가 관심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저희 둘만 관심 많죠. 저는 전혀 없는데 어머. 맨 처음에 딱 공개가 됐을 때부터 네. 반짝하더니 네. 오늘도 아침에 한참 영상을 보다가 어머, 왔답니다. 정말. 네. 최애가 누구십니까? 아직은 못 정했어요. 어머, 이름을 세상에. 아직 못 외워서 너무 다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저는 음악이 최애 좋고. 한이입니다. 한이십니까? 저는 민지. 아무래도 민지인데 네. 저도 민지가 맨 처음에 민지였거든요. 근데 네. 볼수록 혜린도 너무 매력적이고 고양 이상하고 네네네. 혜인 그 네. 친구도 그 입술이랑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각기 그렇게 매력적인 친구들을 모았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지 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약간 이모의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막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저 친구들 괜찮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말라가지고 춤을 어떻게 추지? 그리고 저렇게 어린데 막 영상 팬싸 이런 거 해도 되나? 막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근데 다른 아이돌들도 다 어린데 희한하게 유난히 또 어린 느낌이어가지고 네. 약간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좋긴 한데 정말 잘 만들어진 음. 그룹인데 뭔가 한편으로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는 파괴왕이 아니군요. 저는 괴산 도롱뇽이고요. 저는 뭐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잘 다녀왔고 말씀드리고 싶은 근황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키님한테도 김신록 배우의 연극을 보러 간다며 신나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4시 공연이었는데 8시에 간 거예요. 그래서 티켓 부스에서 네. 그 직원분이 확인하시면서 어머 지금 4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그러면? 놀라서 현장 예매를 할 수 있었는데 캐스트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고민하다가 저는 김신록 배우를 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직원분이 김신록 배우 공연 회차 중에 남아있는 회차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재관람 할인을 받아서 2회차 가격으로 1회차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 편에 예고를 다음 근황으로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실컷 운전만 하다 왔네요.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그러게 후기 듣고 싶었는데 김신록 배우 후기가 없어요. 다음번에 들려주세요. 네네. 네, 저는 킨이고요. 저는 뭐 일하고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도 혼자 갔다 오고 그리고 제주도보다 사실 이제 그 정말 오랜만에 제가 원래 락 페스티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동안에는 이제 전혀 못 갔다가 이번에 이제 펜타포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박 3일이나 이제 다녀왔고요. 2박 3일인 거예요? 네, 2박 2박에 3일. 그때가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너무 진짜 습하고 너무 더웠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그런데 가니까 일단 신나가지고 그냥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고 사람이 정말 많았고 내가 막 맞아 이런 걸 좋아했지. 그리고 내가 아직 2박 3일 동안 놀 수 있는 체력이 있다. 죽지 않았다. 대단하십니다. 다녀오셔서 얼마 동안 죽어 계셨어요? 저는 그게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녀와서 네. 괜찮았어요.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젊은이네요. 다음날 바로 출근했대요. 정말 와 멋지다. 최고다. 생각만 해도 벌써 난 알아 누워 있어. 그러니까 왜 도파민이 올라갈 때는 그쵸. 막 뭘 모르고 오는 막 거지. 하다가 와서 죽잖아요. 그쵸. 저 이틀 죽어 있었거든요. 젊은이. 와 부럽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닐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컨텐츠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제 컨텐츠는 드라마이고요. 쿠팡플리에서 지금 이제 개봉이라고 해야 되나? 공개된 네, 안나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제 이주영 감독의 이제 그리고 수지 단독 주연의 드라마고요. 정하나 작가의 친밀한 이박인이라는 이제 작품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가 됐고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나는 사실 이제 본명은 유미예요. 그래서 유미라는 인물이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사람 안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해하면서 저 친구의 거짓말이 어떻게 탄로날까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좀 드라마예요. 네. 선정한 이유는 일단 좀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기 직전에 뭔가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비판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을 봤더니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져서 이번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6부작 나왔을 때 봤고 그리고 이제 감독판이 공개가 됐어서 8부작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도 잘 봤고요. 네, 그리고 뒤에 8부작도 잘 봤어요. 굉장히 무드가 원래 이주영 감독님이 싱글라이더라는 장편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특유의 무드가 아주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무드가 드라마에도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고 이야기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얘기니까 이야기 자체에도 매력 있고 해서 굉장히 잘 봤고 그 6부작, 8부작 비교를 어차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저는 뭐 완전히 다른 드라마다.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톤이나 무드가 살아있고 그리고 특히 6부작을 볼 때 좀 의아했다거나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게까지 막 해소되진 않았거든요. 제 8부작에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좋은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흥미와 관심이 없던 드라마였거든요. 일단 제가 쿠팡 와우 회원도 아니고 맞아요. 좋아하는 배우가 단 한 명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쿠팡 이용해보자 이러면서 봤는데 이틀 만에 6부작을 다 봤고 근데 이렇게까지 단번에 빠르게 본 거는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 저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보기 시작해서 제가 6부작을 본 6부를 본 날 감독판이 공개가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감독판을 바로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너무 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봤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한 데는 사실 수지 씨 연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독 연기를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한 번 연기가 거슬리면 못 보거든요. 저는 그 맞아요. 작품을. 근데 수지 씨 연기가 괜찮은데? 이랬고 그 최지훈 역할을 맡은 김준환 배우 저는 전작들을 안 봐가지고 스리생 이런 거 나오셨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안 봤어요. 그거랑 뭐야 이 배우 뭐야 이러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응급실 그 유명한 노래 응급실 밴드 있잖아요. 이지였나요? 드러머였대요. 진짜요? 모르셨구나. 저는 열심히 또 찾아봤죠. 그래서 어머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지가 인지도가 없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김준환 배우 이번에 이름 딱 외웠고 사실 저는 정은채 씨 연기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분은 분위기 배우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항상 뭔가 그 하얀 얼굴에 약간 한때는 홍상수 이런 거만 생각하다가 이거 완전 딱 맞는 옷인데 정말 감탄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원 역할을 맡았던 박예영 배우나 유미 역할을 맡았던 그분들의 연기도 다 좋아서 연기가 전반적으로 흡족해서 재밌었고 제가 또 옷을 좀 좋아하는데 수지랑 그 정은채 씨의 패션을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정치랑 기자 이야기를 또 제가 좀 흥미로워하는 게 있어서 다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싱글라이더를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작품을 통해서 싱글라이더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즐거운 시청이었습니다. 네. 호흡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컷을 찍는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씬의 길이, 뭐 컷의 길이, 편집을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기 자체는 좀 다른데 어떠셨어요, 키니님은? 네, 일단은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는 보게 된 게 저는 원래 수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연기 이런 것보다 그냥 얼굴을 좋아해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수지 얼굴 보려고 사실 봤고요. 키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지의 연기도 일단은 이전에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좀 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단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쁘고 그리고 작품으로서도 전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그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았고, 특히 감독판에서도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에는 그 수지 안나 개인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 많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계급이나 뭐 갑질 문화나 어떤 정치권의 어떤 비리나 뭐 이런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약간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작품을 다루고자 하는 게 더 큰 그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6부작만 봤을 때는 수지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리플리 증후군인 어떤 유미가 불행해지는 이야기라고 6부작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느껴졌는데, 감독판을 보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됐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작품을 제가 선정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원래 6부작인 줄 알았고 그냥 뭐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을 연출한 그 이주연 감독이 그 쿠팡 플레이가 일방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낸 거를 이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8부작으로 자기가 편집을 해서 쿠팡 플레이에 넘겼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6부작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6부작은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고, 그래서 자기 그 크레딧에서 오히려 자기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 플레이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폭로하는 그 입장문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팡 플레이가 감독판을 이제 다시 공개를 해서 그 감독판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 오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독판이랑 뭐 6부작을 비교해서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 심정적으로는 이주연 감독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솔직히 저는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를 존중을 해야겠지만 보는 그냥 제가 판단하고 싶었어요. 시청자로서는. 네. 근데 쿠팡 플레이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훨씬 좋았고 저는 감독판이. 그러니까 이게 막 약간 이렇게까지 뻗어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왜 사람들 긴 글 잘 못 읽고 긴 글 못 읽는 대신 유튜브로 보고, 그나마 그 유튜브에서도 계속 휙휙휙 넘기면서 자기가 필요한 데만 뽑아서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향이 여기도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 뭐 책, 영화, 드라마, 공연 다긴 한데, 전 여백이나 공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백이나 공백을 적절하게 썼을 때 그 예술 작품의 퀄리티? 그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쿠팡 플레이 측에서 편집한 6화짜리는 그런 여백과 공백이라는 걸 단 하나도 유지하지 않고 다 쳐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에 있어서 여백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뭐 오프닝 시퀀스 이런 것도 처음에는 확실히 6화의 첫 시작, 그러니까 6부작의 1화의 시작이 되게 강렬하긴 해요. 이게 뭐지? 그 신기한 내레이션,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그 내레이션과, 네, 항상 그랬어요. 난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요. 라는 대사가 이제 매번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특히 첫 타는 강렬한 그 보라색 수트를 입은 수지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뭐지? 근데 그런 임팩트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감독판 버전의 오프닝들이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8화로 봐도 전혀 전 지루하지가 않았고, 사실 저는 심지어 두 번째고 그죠. 바로 연달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지루하지 않고 전반적 완성도도 8화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내내 쿠팡 플레이 땡땡땡땡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일처리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 관련해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거의 연달아 봤어요. 제가 6부를 다 본 날 그 입점이 뜬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원래는 8부작으로 기획됐는데 6부작으로 오픈됐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몰랐죠. 감독도 오케이를 해서 감독이 재편집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감독과는 전혀 무관하게 편집이 됐고 그 사실 알고 진짜 저도 너무 충격받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연달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머 이 씬을 잘랐네. 어머 왜 이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참 비교를 하면서 보다가 뭘 생각했냐면 아니야 편집된 버전이 더 나았어도 이건 쿠팡이 잘못한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양쪽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쿠팡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릴리즈하는 방식이 잘못됐고 그 협업을 한 감독과 그 헤드스텝들도 자기 이름을 다 빼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사실은 회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렇다면 진짜 이제 그 파기양님께서도 시청자로서는 이렇게 어느 게 더 낫나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쿠팡이 노린 게 아닐까? 커버 이게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짧은 걸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1시간 몇 분짜리 그 영상 클릭 수랑 뭐 30분짜리 클릭 수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편집본을 생각하면서 이건 무조건 시간을 맞춘 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흐름 이건 뭐건 상관없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여백을 다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앞뒤 대사나 이런 걸 다 잘라서 시간 안에 우겨 넣은 버전인데 그게 만약에 클릭 수가 더 낮게 나와. 그리고 먼저 오픈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클릭수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기록으로 이렇게 보면서 쿠팡 플레이 측에서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더 잘 나오지 않았냐. 우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퀄리티로 비교하면 그거는 그런가? 라고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감독판, 이제 확장판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감독도 오케이를 한 최종 편집본과 감독이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던 확장판 그걸 비교하는 맛은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고 그거를 좀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6, 7화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저도 한참 비교를 하면서 보다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주원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정말 지지를 보내고 싶고 저희가 이제 변방에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 지지의 마음을 누군가가 듣고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말 지지하고 싶고 이게 정말 업계에서 나쁜 선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아마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랬을 리 없거든요. 자기들도 아마 법무법인 이런 거 다 그 법무 상담 이런 거 받아보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계약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를 이제 상정해서 제작 그 계약을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따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원 감독이 아마 언론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거겠죠. 물론 법무법인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적으로 그리고 동료로서 같이 파트너로서 그리고 컨텐츠를 다루는 어떤 회사로서 적절한 일이냐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퀄리티는 저는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판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어떤 복선이나 그 유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 인물들 어떤 사람인지가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냥 그 유미란 인물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유튜브 편집 영상처럼 이제 편집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독판이 훨씬 그 퀄리티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본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작품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일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모욕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감독과 스태프들도 되게 저는 좀 용감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거니까. 그러니까 왜 6부작 처음 공개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이 뭐랄까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응을 그러니까 안고 가도 됐을 거거든요. 네. 근데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감독판을 보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정말 많은 부분이 삭제가 돼서, 그래서 그 감독 입장문에 그래서 이제 안나는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여성의 상황극 혹은 해프닝이 돼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젠더나 계급 갈등에 대한 거, 사회 비판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린 거, 이런 게 다 좀 삭제된 작품이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불행 포르노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망하지? 이렇게 시청자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돼버렸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그 유미가 다 그 차를 불태우고 걸어오는 걸 계속 오프닝 장면으로 쓰고,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요라는 대사를 계속 넣고, 근데 실제 감독판은 오프닝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매화 다르고 다른 오프닝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고 매화 또 다른 인물들을 또 비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마음대로 바꾼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음악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보니까 그 추가로 발표된 입장문과 보니까 음악을 그 모그 음악 감독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해놓은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기존 걸 그냥 편집만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이거는 했습니다. 거기 출연한 배우들한테도 너무 불명예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다 보고 나서 배우들이 되게 화가 났겠다. 특히 수지 배우의 어떤 연기라든지 맥락이 너무 제거가 많이 돼 있어서 그쵸. 제가 배웠으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쿠팡 플레이는 계속 이런 OTT를 운영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 반박하면서 한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내 의도랑 다르게 작품을 편집했다라고 그 이주연 감독이 이제 주장을 하자, 왜 모든 장면의 의도를 갖고 찍었느냐라고 대답을 했대요.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이야? 네, 근데 이게 그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요. 내가 너무 자르기 힘들었다는 거지. 이걸 드러내면 뒤가 말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다 의미를 두고 찍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쏙싹둑싹둑 느낌이 진짜 있었어요. 맞아요, 6화를 보면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런 거. 그래서 8화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감독판까지 이제 보고 여기에 이제 감독판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감독판으로 보십시오. 네, 감독판 보십시오. 작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기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안나가 이제 원톱 주연이긴 한데, 그 안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도 굉장히 좀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고 이제 입체적인 인물들인데, 좀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던 인물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현주 안나, 정은채 배우가 맡았던, 사실은 그 연기가 너무 좋았던 거에 가까운데, 연기. 아까 박영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배우였는데 진짜 어떤 느낌 들었냐? 이야, 번쩍번쩍한다 저 사람.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약간 목소리를 갖고 노는 느낌? 저는 그런 거 좀 받았어요. 아무튼 한 번도 정은채 배우한테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을 느꼈어요. 그 생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광 이런 것들. 맞아. 그렇죠. 정은채 배우에게서 어떤 안광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그 파친코에서는 너무 분량이 적어서 저는 파친코에서도 좋은 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연기도 할 줄 아네? 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서 완전 자기 몸에 너무 딱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 막 잡아먹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저는 캐릭터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 좋았냐면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 철부지 딸내미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제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못된 여자애라는 그 증거들이 이제 속속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분명한 계급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위에 있고 제가 아래에 있다라는 의식이 아주 선명한 사람인 거죠. 보통 부잣집 딸내미들 약간 순진하고 천진하고 그래서 진짜로 선의를 갖고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뭔가 적선하듯이 뭔가를 걷는다거나 분명하게 그죠? 좋은 걸 주지도 않아 심지어. 그 짝퉁 시계 주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약점을 잡았을 때 아주 비열하게 군다거나 로또라도 됐나 봐. 지고 싶잖아요. 그 대사 너무 최고. 네, 최고. 정은채 최고 연기. 네, 정은채 최고 연기. 깔깔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제외한 다음에 이제 뭐 거래를 하잖아요. 돈 갖고 와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돈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계단으로 다녀 계단으로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짚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여권을 그냥 툭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것들 짜증이 날 때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의가 있는 사람이야. 해맑다고 해서 악의가 없지 않아. 저 사람은 아주 못된 부잣집 계급의식이 철저한 여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주 잘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사도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안나가 자기의 계급을 정말 잘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자기 친구들 얘기하면서 자기랑 미국에서 그냥 맨날 놀았던 애들이 한국 와서 교수를 한다. 얼마나 웃기지 않냐 이러는데 그게 정말 본인이 뭘 누리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파기양님은 어떤 인물이 좋으셨어요? 저는 좋다기보다는 그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안나와 반대되는 인물이 현주랑 지원을 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현주인 거고 신념으로서 신념이나 인생의 태도 이런 건 지원이라는 생각을 했고 비슷한 게 오히려 최지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인상적인 인물은 최지훈. 그러니까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왠지 정치권에 있을 것 같고 그 방금 말씀하신 현주 캐릭터도 또 약간 뻔하게 그릴 수 있는데 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최지훈도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전형적인 인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새로웠어요. 이 캐릭터가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연기의 힘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 사람 약간 어리숙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이미테이션 가구 그때라던가 스키장을 갔을 때라던가 사투리를 쓰는 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교활하고 머리도 되게 좋고 안나를 이렇게 손아귀에 쥐고 이제 그런 거 냉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최지훈 캐릭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쁜 놈이잖아요. 그 차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연약한 모습 끝까지 보여서 그래서 킨이랑도 살짝 얼떨떨했는데 잘 죽었다 빨리 죽어라. 시원해 막. 저는 고통스럽게 죽어서 좋다. 비슷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최지훈 역할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최지훈이 너무 좋았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 6부작에서는 삭제됐는데 감독판에는 최지훈의 서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삭제한 거 도대체 진짜. 최지훈이 이제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왔는데 그 최지훈이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제 부잣집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네 아버님이 이제 건설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최지훈이 돈이
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뭐 돈 빌려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회사에서 일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부동산 이제 뭐 결국 그 투기를 청약 네, 그거 네.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네 아버지가 그 시장한테 얼마나 맞아. 돈을 많이 바치는지 모른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최지훈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최지훈의 어떤 그 인생사를 되게 보여주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지훈이 사실 이제 약간 그 자수성가한 캐릭터고 그런 이제 가난한 집에서 사업으로 벤처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어필하는 거는 되게 자기가 이제 이런 그 가난한 집 출신이다. 자수성가한 캐릭터다. 그리고 청년 정신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을 하는데 사실 뒤에서는 갑질이 장난이 아닌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그 오히려 이제 자기가 부잣집 출신이 아니라는 걸 어필해서 그리고 청년이라는 걸 어필해가지고 되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약간 그 진보정당 정치인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는 진보정당으로 하려다가 쉽지가 그래요? 않아서 보수정당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젊은 보수의 가치를 그렇구나.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공천만 준다면. 네. 그런데 이제 그 안나가 최지훈을 싫어하는 지점이 저는 되게 또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테이션 비싼 가구를 자기가 갖다 놨다고 했는데 다 이미테이션이고 뭐 자기가 뭐 오늘 비싼 별 항아리가 오는데 항아리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할 때 안나가 약간 극혐하는 표정으로 달 항아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별이든 달이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나가 극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면면들이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왜 그 뭐 운전기사한테 갑질하고 막 폭력을 쓰고 쌍스러운 소리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볼 때는 아니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이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쵸. 꼬투리에 잡힐 만한 일을 머리가 있으면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진짜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해도 이게 퍼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 오만?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상도 사투리 트라우마.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이제 저희 계속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주인공인 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계속 사실 안나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드라마거든요. 안나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안나가 지금 저 이현주의 신분을 도용해서 막 교수까지 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저게 계속까지는 않을 거라는 그 불안감을 계속 시청자가 갖고 보게 되는 드라마라서 그 안나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분은 안나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안나의 미모와 재능 말고 약간의 허영?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제 어릴 땐 그런 관심들을 받았었고 더 예쁘고 좋은 거를 보는 안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걸치고 갖고 싶은데 막상 내 현실은 시궁창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약간 장난처럼 그냥 농담처럼 시작했던 일이 그 부족한 자제력과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뭐 이거 하나만 하다가 이게 되네?가 돼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놓고 본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작은 구멍을 막으려다 커진?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뭐 사회적이고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냥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안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허영에 대한 복선이 1화에 나오잖아요. 안나가 어릴 때 이제 그 미군의 아내가 약간 안나를 봐주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짓말 자기 신분이 뭐 왕족 출신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이애나비 육촌이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피아노나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나한테 이제 그런 걸 또 가르치고 그래서 안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안나가 이제 어떤 욕망을 가질지를 거기서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좋았던 장면에서도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그 현주의 집에 가서 옷을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얌전한 뚫러 갖고 와 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옷을 챙기다가 신발이 있는 걸 보고 신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나가 남의 신발이지만 아름다운 신발을 보면 신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 그 장면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탐내는 친구인 거고 신을 수 있다면 신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보고도 챙길 것만 챙겨서 나올 것 같거든요. 지원씨라든지 아니면 더 해봤자 만져보는 정도 아닐까. 그쵸. 조유미 비서라든지. 근데 이렇게 신어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런 욕망이 아까 말씀하시는 허영의 욕망이 있는 친구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됐지 뭐야라는 느낌으로 계속 거짓말이 커져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친밀한 이방인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뒤에 좀 남았는데 이걸 보다가 물론 이렇게 소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부분이 있어서 그 안나는 왜 그랬을까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유미가 안나가 됐다가 안나가 또 무슨 의사가 됐다가 또 남자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 변신을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가짜 의사 노름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그것 때문에 위험천만한 가짜 의사 노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돈은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맡고 싶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욕심이 그녀를 자꾸만 무리한 사칭으로 몰고 갔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이 책 안에서의 안나를 바라보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시선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남자로 이제 변신하는 그때는 되게 바닥이거든요. 그때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려서 그냥 머리를 자르고 남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저런 거가 싫으니까. 뭐 귀찮은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전부였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과거를 벗어나고 싶었다.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었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싶었다. 죄책감이나 후회 따위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녀가 품고 온 삶에 대한 증오, 그것이 전부였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안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지금 자신이 싫다는 거니까 그런 마음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안나의 첫 거짓말이 대학에 대한 거짓말이거든요. 그 안나 이대를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맞아요. 이대를 못 갔어요. 수능을 망쳐서. 근데 망친 것도 사실 이제 다른 나쁜 선생님 때문에 좀 망쳤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합격자 발표를 이제 좀 그 발표가 나는 날 안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나가 나 붙었으니까 걱정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거짓말이고 거기서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나가 이제 나중에 그 조유미 비서랑 얘기하는 장면에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자기는 그게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나의 사실 어린 시절은 그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좀 거짓말이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후에는 사실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후에는 일단 그 이대 그래서 그 교직 편집부인가? 네, 거기 언니들이 안나를 되게 예뻐해요. 근데 저는 안나가 그렇게 예쁨 받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예뻐해주고 내가 이대 후배라는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이것도 두 번째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사실 안나가 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좀 성실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정말 막 5년 정도로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그 사이버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현주의 그런 갤러리에서 일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굉장히 이런 모멸감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느끼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사실 네.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유미 비서랑 얘기하는 장면에서 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유미 비서가 나는 내가 모시는 사람들이 기분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거 뭔지 안다. 근데 그게 싫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난 모르겠다. 그 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나가 결국 이현주를 사칭하게 된 거는 그런 어떤 계급적으로 나를 이제 무시하는 이런 갑질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게 좀 그 어떤 계기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허영이 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감독판을 쭉 보니까 안나가 그런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 그 감정이 조금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네. 왜 안나가 저렇게 거짓말하게 됐는지, 왜 저렇게 이현주를 사칭하게 됐는지. 근데 그런 게 안나도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맞아요. 것 어느 같아요. 순간이 지나자 네. 이렇게 돌아보면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본인도 이제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살아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키니님께서 그 안나가 그 이현주를 사칭하게 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감독판에 있는 장면을 보고 이걸 왜 잘랐을까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현주의 갤러리에서 왜 다 훔쳐서 도망치는 장면이 6부작에서도 있었는데 그 8부작에서는 그날 그러니까 이현주에게서 굉장히 모멸을 당한 날 밤에 직원들 간의 씬이 잘렸는데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안나는 자기가 그 직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걸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몰래 훔쳐먹는 와인이 맛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 인생을 훔칠 거면서. 나는 와인같이 시시한 거 훔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안나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류층이구나. 나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 나는 마음은 상류층인데 현실이 시궁창이야. 견디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여기를 빠져나갈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힘이 없고 좀 차분하고 자분자분하잖아요. 유미라는 인물이.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욕망이 좀 강한 친구인데 잘 안 드러났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하고 그 장면에서 그 나레이션이 도망쳐 나오면서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갖고 싶다는 말이죠. 맞아. 네. 근데 이게 안나의 인생을 쭉 보면은 정말 그 약간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결국 그 안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그 예일대라는 학력을 얻으니까 사실 그 후에 일이 만사천리로 막 진행이 맞아요. 되잖아요. 평생교육원 강사가 됐다가 갑자기 뭐 막 교수도 됐다가 무슨 그런 성공한 사업가랑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거는 이제 안나의 의도라기보다는 좀 더 이런 학연이나 이제 지연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최지훈도 학연, 군대 인연 이런 걸로 굉장히 쉽게 올라가잖아요. 누구보다 잘 이용을 하면서. 저는 안나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안나 입장이라면 저는 최지훈에 굉장히 동조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애매한 착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차피 되돌릴 수 없고 근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현주를 남편이 처리를 해줬어. 그럼 저는 좀 누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랑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온갖 누릴 거 다 누리고 사회적 지위 뭐 서울시장의 아내 나아가 영부인 자리까지 노리면서 그냥 저는 떳떳하고 막 살았을 것 같거든요. 나라면 이렇게 된 이상. 그래서 그게 조금
그 지점이 물론 이제 연출의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안 한 것 역시 안나다운 거지만 저라면 그랬을 거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계기로 그 현주가 죽은 게 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주랑 죽은 현주랑 약간 그 상상으로 대화하는 주차장에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라고 아 생각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그 주차장에 무릎 꿇고 뜬금없었어요? 있는 게 너무 뜬금없어요. 저도 약간 오글거려요. 왜 주차장에서 그 대충은 알겠어. 네. 그 주차장에서 둘이 많이 맞붙었었고 그 좋은 차에 이렇게 있고 근데 약 대사랑 그 주고받는 그 내용 아나스타샤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됐을까 좋았는데 그냥 그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시작이 약간 이랬어요 저는. 저는 그 현주가 한 말 중에 지옥은 사람들이 지옥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은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말이 그런 이제 지금 안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대사였던 그리고 것 같아요. 보레스의 말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거기서 인용을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장면과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두 분은 또 혹시 더 좋았던 이제 그런 장면이나 대사가 좀 있으신가요? 저 로또 그거요. 로또라도 그게 진짜 약간 주먹불끈 약간 이렇게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약간 저는 그냥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백미였어요. 저는 그 안나가 그 자기 집 돌봐주시는 분한테 갑질하는 장면. 네. 갑자기 화 엄청 네. 낼 때. 그러면서 안나가 자기가 사실 들었던 말을 그대로 네, 하죠. 안나가 이제 그 갤러리 나오게 됐던 그 날에 들었던 말을 본인이 그대로 내뱉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놀라는 그런 장면이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실 갑질이나 계급의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황에 좌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했어요. 약간. 근데 저는 또 그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나가 좀 더 교활하면 안 되나? 특히 뒷부분에서 왜 이렇게 진짜 운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살아남는 친구가 됐지.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교활하거나 조금 더 계획적이거나 아니면 최지훈을 무너뜨리는 것조차. 그렇죠. 그리고 최지훈이랑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지훈이 안나 인기에 기대서 서울시장이 된 것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동등하고 대등하게 갈 수 있는데 좀 그랬어요. 아니요, 너무 야망을 좀 무력하고 가지라고. 좀 그랬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냐면 그러니까 나는 올라갔는데 아직 아래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안나라는 인물이 아닐까? 낮은 데 있었을 때는 마음이 높아. 그래서 막상 미쳐. 근데 막상 높은 데 있었을 때는 마음이 아래에 있는 거야. 이 괴리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안나는 23층짜리에서 22층에 사나요? 굉장히 고층에 살죠. 4층에 살고 23층? 네. 굉장히 고층 현주는 거의 24층에 살아요. 역시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 사는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런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한층 아래에 산다는 게 그런 친구지만 많은 일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현주와 유미로서 만나는 장소도 지하 주차장인 거죠. 이 사람은 바닥인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살아도. 그러니까 그걸로 되게 중요한 장소적인 상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두 분은 또 좋았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실까요? 유미 비서가 일을 잘하는 비서인 게 좀 좋았어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감출 거 감추고 자기 그 입 다물을 때 다물고 신의를 지키기도 하고 그 유미라는 비서를 쓴 것도 최지훈의 약간 계획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름이 같은 사람을 일부러 저기한. 근데 그 비서가 그냥 저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해서 그런지 다른 것과 별개로 좋았고 오히려 좀 안 좋았던 장면도 얘기되나요? 네네. 그 기자들 씬이 나올 때 정치 그거랑 이래저래 좀 이제 그거는 연출상 어쩔 수 없고 그랬겠지만 서울시장 뽑을 때 아내가 옆에 있진 않죠. 그러니까 공천이 될 때. 그래요? 있으려면 다 있어야죠. 모든 후보들의. 서울시장이 될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공천에 됐을 때. 공천에서 그 정당의 대표 이제 공천 받았을 때라던가 선거날 기자들이 그렇게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한가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먹을 순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 사무실에 정치부 기자가 있다고? 어.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최준이 당선된 다음 날 외국으로 갈 때 뻗치기 하라고 시켰는데 혼자 관망하고 있고 저게 뭐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드라마적 연출을 위한 요소라는 건 알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상파를 안 갔지? 그러니까 보국일보는 조선일보잖아요. 그쵸. 네. 아 근데 그건 멋있더라고. 지원 씨가 낙하산으로 갔지만 오히려 이겨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멋있었는데 그럼 더 가야죠. 지상파 가고 왜들 이렇게 여기 야망이 다 없어? 왜 이렇게 없어? 지상파 가서 날려야지. 그러니까. 이미 얼굴은 다 팔렸잖아요. 네. 그 검찰 거기서 시위하고 네. 공개하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다시 봤을 때 3부 엔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거였죠? 3부 3부 엔딩? 엔딩이 엄마 나 결혼해. 엄마 치매라서 못 알아들어. 네, 귀도 안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앞에 6부작을 봤을 때 그 장면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생략된 맥락들이 다 들어가고 이게 엔딩으로 탁 나오니까 너무 왜 한약 디테일이 앞에서는 생략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이거 먹으면 유미 미국 미국 가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갖고 왔던 장면이 들어가니까 그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겠고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보니까 엔딩에 그 사슴이 엄마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알고 그 대사를 다시 그 들으니까 꿈 얘기할 때 왜 울었냐고 하면서 슬펐냐고 할 때 엄마가 맞아요. 사슴이 돼서 유미를 봤어라는 게 엔딩에 맞아요. 그게 엄마였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엄마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나 결혼해라고 하는 그 수지의 연기도 참 좋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해피 뉴 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이 딱 열리는 순간을 엔딩으로 딱 아주 좋은 엔딩이다. 너무 좋다 이 엔딩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수지의 감정이 되게 뭔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쵸. 서울시장 되는 날 돌아가시는데 수지는 갈 수도 없고. 네. 그 결혼회가 약간 기점으로 아까 우리가 말한 다리가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크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멈추려면 멈출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그때 이제 얼굴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체주를 만나서 진짜 얼굴이 알려지고 이제 이러면서 다리가 아까 말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 상견례 하는 장면이 또 저는 좋았어요. 네. 그 수지가 이제 그 대역 그 부모님 대역을 고용하는데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연기가 끝나고 이제 두 분이랑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두 분이 결혼식 때는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더 신경 써야 되나요?라고 했더니 자기는 사람을 볼 때 머릿결과 구두를 본다고. 저 그때 이후로 너무 신경이 쓰여요. 내 머릿결 어떻게 비춰지지 않고 난 좋은 구두가 없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왜 보면은 그 현주랑 첫 대면한 자리에서도 현주가 알아본 다음에 눈길로 구두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신경 쓰여 그 이유. 근데 그 이유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게 뭔가 그 수지가 가진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지가 지금 그 현실은 시궁창인데 자기는 항상 저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머릿결과 구두 이런 것도 그 안나가 되고 나서 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원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때 그거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랬을 때 네. 우와 세다. 고용인으로서의 아니 근데 신부 엄마가 왜 한복을 안 입었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외국 그럴 수도 살다 있어요. 오셔서 그렇게 그런 설정에 맞춘 거 아닐까요? 맞아. 근데 그리고 감독판에서는 있는데 뺀 게 그것도 있잖아요. 지원 씨가 인사하러 갔을 때 저 유미 대학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안나가 알아보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지훈의 서사도 삭제됐는데 그 지원이의 서사도 삭제가 됐어요. 맞아요. 네. 지원이가 이렇게 좀 정의로운 인물이 옛날부터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자기가 피해를 볼지언정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고등학교 시절이 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더라고요.
말할수록 화가 나는 지점이 그런 거. 그런 거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뺐다라는 건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진짜로 60분짜리를 30분으로 줄여. 그랬을 때 가장 잘려나가는 게 조연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연의 얘기도 이렇게 많이 잘랐는데 뭐 조연은 망설임 없이 잘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앞서서 그 감독 논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산도님이 그 쿠팡 플레이 그러니까 쟁점은 작품성이나 퀄리티보다는 쿠팡 플레이 측의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저 좀 느껴진 점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시청자 입장으로 근데 실제 그 나온 다음에 저도 좀 반응이 궁금해서 나는 감독판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딱 보인 기사가 테나시아의 뭐 어떤 기자가 쓴 기사인데 제목이 뭐 공개된 감독판 봤더니 늘어지고 재미없고 공통점은 수지의 뭐 외모와 뭐 연기력 정도라고 썼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쿠팡의 보도자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 그렇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저 이름 달고 저 사실 기자 이름도 외웠거든요. 네. 무서워. 기자 이름 얘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 이후로 나온 기사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맞아요. 기사 혹은 실제로 저희들은 무조건 감독판이 더 좋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속도감 있고 6화짜리가 더 좋다고 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조금 입장을 좀 더 수정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감독판이 더 안 좋더라도 맞아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지만 감독판을 보십시오. 무조건 감독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2화 차이가 뭐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보기가 힘든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한 회차가 훨씬 짧아요. 6부작. 아 시간이? 네네네. 그러면 진짜 많이 줄인 거네요. 근데 진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크다고 느꼈어요. 그 잘려나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잘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사실 이거를 몇 부만 따로 보면 될 줄 알고 봐서 이제 사람들이 뭐 감독판 나온 거 어디 보면 돼요 이런 거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봤는데 정말 다 봐야 돼. 맞아요. 너무 조그맣게 다 잘라놔서 맞아요. 씬 하나가 만약에 뭐 30초면 27초로 맞아요, 잘랐어. 맞아요. 앞뒤 대화의 뭐 네. 중간을 자른다던가. 네. 그래서 아휴. 그리고 장면 순서 같은 걸 바꾼 것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6화짜리에는 있는데 감독판에는 없는 장면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선정한 이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그 계급에 대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 왜 이렇게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비판한 책을 읽어서 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긴 한데 뭐 요즘에 잘된 작품들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 계급에 그쵸.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계급을 비판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꼭 요즘에 많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유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계급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면서부터 이 계급에 대한 이슈는 문학이나 아니면 이제 매체들에게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주제들이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충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경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속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동경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좋고 비판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는 게 좋은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인기라든지 아니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을 계급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걸까 좋아하는 걸까 했는데 굳이 따지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놓인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소위 계급이라는 게 있고 그 계급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고가 아니라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혹은 그냥 인류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내가 속한다는 기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MBTI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전혀 관심 없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너 J고 나 너는 T구나. 막 S는 원래 그래. 막 이제 네, 이러고 있는 저로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떤 안도 내지는 계급의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그 위를 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계급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급에 네. 따른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차별이나 착취 같은 게 분명히 있는 사회인데 그거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타파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대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케이 내가 5단계 그럼 나 4단계로 가야 해. 4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거가 있다는 거는 계급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셨겠지만 갑자기 뉴진스가 떠올랐는데 아까 근황 때 얘기한 저는 뉴진스를 보면서도 뉴진스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컨셉으로 잡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미인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약간 이제 이런 그 금수저 타고난 금수저에 대한 동경과 좀 비슷하다고 뭐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재용 이건희 손이었다? 네,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그러니까 웃겼어요. 왜 재벌이 셀럽화 된다거나 그러니까 재벌의 일상, 아주 고급스러운 취향들 그런 것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도 그렇고 그거 아시죠? 그 아이돌 팬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출생부터 부자였다라거나 그러면 더 동경하나요? 네. 더 좋아해요. 귀티난다. 구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어떤 흑수저 자수성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네, 요즘에는 그런 그게 거예요?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던져놓고도 제가 안나를 어떻게 받는지를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안나가 이런 계급을 비판한 지점이 좋기도 했는데 수지가 그 안나가 되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입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맛으로 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되게 마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정은채 현주 안나가 둘이서 이제 얘기할 때 남의 인생을 살았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안나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안나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괴리고 말씀하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예의 위기로 봐도 되나? 네, 당연한 수순 아닌가?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니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게. 저는 아까 그 뉴진스 얘기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귀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연예인만 목적했고 사람들이 그 아이돌을 좋아했다면 그 아이돌 내에서도 또 계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성형을 안 하고 자연미인이 예쁜 맞아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안나에서도 보면은 현준애가 부자이긴 하지만 그런 품이 있는 부자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랑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 그 계급 위에 계급이 또 있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최지훈 대사 별항아리 이런 것도 사실 최지훈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사들이 나온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네. 근데 그런 최지훈을 보면서 우리는 천박한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것도 별항아리 다랑아리 모르는 게 천박한 건 아닌데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천박하니까 그런 게 좀 뒤섞여 있다는 느낌. 근데 정말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 야밤에 전동드릴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약간 상식이 너무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조그만 거 하나로 이 사람을 드러낸 게 네, 그래서 저는 그 안나가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안나를 볼 때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안나는 사실 흑수저인데 금수저인 척을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탈로가 날까 이런 시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사실 저는 스스로 좀 약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안나에서 이런 계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최지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런 그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서사가 정말 세상에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중에 특히.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지우는 왜 돈을 얻었더니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서울시장에 굳이 도전을 할까?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인가 봐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돈은 굉장히 많은데 시장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이게 돈과 권력이 아닌 거죠.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를 더 잘 알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을 가져야지만 내가 돈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먹을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재용이 아닌 이상. 근데 이재용도 그 정치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거죠. 조아리는 게. 그리고 대통령 한번 하면 이제 열심히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럼 안나는 드라마는 왜 안나가 결국 불행해지게 그렸을까요? 어떤 부분이 불행이라고 느끼셨어요? 내내 불행하지 않나요? 안나가? 그렇긴 한데 네. 그 안나가 언제 탄로나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만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나가 계속 이걸 누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스스로 약간 이제 이걸 내려놓게 되는 그런 지점이 이제 결말에 가까운데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그 흑수저 출신은 뭔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거짓말하고 살지 마라.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사는. 뭔가 좀 무슨 그런 걸 가져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의 그 인생을 뭐 훔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권선징악 같은 그 보수적이고 익숙한 그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정의와 비정의가 아니라 그런 흑수저와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막 정말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해 돈이 많아져도 예를 들어 잘 항아리는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되는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안나가 불행해지는 데서 이제 불행해지는 데서 결론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서 왜 불행이냐고 느끼냐고 여쭤봤던 건데 마지막에 안나는 좀 자유로웠을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산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순간은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친밀한 이방인에서의 안나가 남자로 저게 있고 뭐 생을 버리고 싶었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엔딩이 떠오르긴 했어요. 완전히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서 있는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게 좀 매치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불행하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행인데 중간중간에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순간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좀 뻔한 얘기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라는 이런 얘기이긴 하지만 완전한 불행이었을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꼭 안나라든지 이렇게라기보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에서 그 되게 유명한 이동진 기자가 아마 했을 건데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하신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성공하는 얘기, 상승하는 이야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추락하는 얘기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제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걸 지켜보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나가 상승했다가 다시 추락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궁금해진 게 안나는 흑수저였다가 금수저가 됐다가 다시 흑수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법칙 이런 거에 대입을 했을 때 금수저였던 사람이 흑수저가 돼서 끝나는 얘기와 흑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가 다시 몰락한 얘기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재밌는 건 두 번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두 번째. 네, 뭐 리플리도 그렇고 그냥 재미로만 따지면 왜냐하면 변곡점이 많으니까 내려왔다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주의 서사도 현주도 그쵸, 약간 추락의 추락하는 서사죠. 맞아요. 현주도 막 그 돈 펑펑 쓰고 이러다 갑자기 돈에 급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 걸까요? 재밌다. 저는 잠깐만 누가 옳다 그르다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저런 거 보여주면서 네. 각자 좀 저는 정말 감상이 여러 개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나의 그 사소한 유미의 그 사소한 거짓말들이 이제 커지는 걸 보면서 아씨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제가 아까 했던 생각처럼 왜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밖에 못하지? 더 누리고 더 아까 말씀하신 교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학연과 지연이 있으면 저 정도 가능하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드라마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멈춰라. 훔쳤던 것도 가짜일 수 있으니 훔치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안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나가 상류층이 돼서 상류층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되게 이 드라마가 많이 맞아요.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류층 사회가 사실은 별게 없고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그게 들었어요. 사실 시작부터인 것 같아요. 현준의 집에 갔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맞아요. 화병을 막 몇십을 붙여가지고 마치 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상류층의 어떤 허위 그리고 허술함, 주먹구구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8부작에서 입부작이 없었던 것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간 건데 뭐가 있냐면 안나가 이제 교수님이 되는 것을 제안하는 예일대 선배가 있어요. 여자 선배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제안을 할 때 이 친구한테 돈을 바래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도 자기가 사고 싶은 가방 괜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나는 저기 가서도 착취를 당하는구나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친구가 펑펑은 아닌 거죠. 거기서도 착취당하고 그 위에 그 선배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내 사람이 필요하지. 정보통 역할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역할로 쓰이는 상황이 되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돈이나 이런 걸로 권력이나 자리를 계속 주고받고 거래하고 착취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상류층의 어떤 허위 그리고 막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지연이나 그놈의 통영과 전라도 사투를 쓰지만 난 통영이야. 난 통영이야. 난 통영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엮는다. 우리가 남이야. 이런 것들 군대에서 같이 있어봤자 2년 반, 3년 이거를 막 평생의 지우인 양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최병장 제대한 지 30년이 됐을 텐데 30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의 추악한 면면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젠더 얘기를 가끔 중간중간 넣은 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최준 장례식장에서 남자 기자들끼리 얘기할 때 안나가 난녀는 난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유미 비서한테 이래서 여자를 비서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간히 그런 걸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6부작짜리에서 몇 개를 많이 뺐어요.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감독이 의도해서 넣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더라고요. 뺐던 거. 저는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안나가 이제 미대 교수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안나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술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안나가 원래 이제 미술을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독학한 거잖아요. 맞아요. 독학해서 평생교육원 강사도 되고 교수도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 강의를 좋아해. 잘하고. 예쁘고 친절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권위에 기대는 공부해서 것 같아요. 하니까.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교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그 학벌 이런 게 좀 증명하는 바가 맞아요. 사실 되게 적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냥 안 나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저렇게 잘 강의를 맞아, 하잖아요. 열심히는 했지만 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교수님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보다 아는 게 많고 이런 거를 깔고 보니까 우러러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안나가 이제 원래 똑똑한 애기도 하니까 이제 본인이 독학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학벌을 빼고 봤을 때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맞아요. 네. 그래서 현주가 그 안나가 자기 사칭했다는 거 알고 너가 그 교수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도 좋잖아요. 네. 학교도 잘 실제로 보냈고. 잘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게 좀 허황된 건지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서 유미 안나는 피아노예요. 이렇게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책의 요소들이 드라마 요소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하다가 그 아주 지방의 정말 작은 대학의 교수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어떤 다른 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젊어서 아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지냈던 친구가 아주 잠깐 배운 피아노로 대학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돼서 알아보다가 실기를 안 보는 피아노과를 선택해서 간 게 그 학교였어요. 정원 미달인 거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다 이제 예술가들이야. 그리고 이제 유미 안나는 학벌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지내보니까 이 교수들이 예술가라서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에서 이런 강의나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을 못해서 1년에 2번밖에 강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른 거는 개인 교습이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거죠. 그리고 눈빛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경멸하는 눈빛,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눈빛, 이런 것들을 너무 겪다 보니까 학생들도 환멸을 느끼고 점점 안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나의 수업을 듣는데 안나가 이제 그 실기를 할 때 와서 자세부터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미군 아내에게 배운 자세랑 이런 것부터 알려주고 한참을 해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안나와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뒤로 물론 홀연히 사라졌지만 그래서 지금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로 이룩된, 거짓으로 이룩된 어떤 사람의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임한 어떤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소설에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로 안나가 그 수화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나가 이제 어머님이 농인이신데 그래서 수화를 어릴 때부터 할 줄 아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속이면서 사실 사는데 그 최지훈 정확히 장학금 전달식 네 그런 거 이제 같이 갔다가 그 본인이 이제 그 수어 통역을 하는 상황이 생기죠. 사람들이 어떻게 수어를 할 줄 알아 이러는데 안나는 원래 자기가 유미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유미로서의 특징을 내보였을 때 안나로서 오히려 성공이 불러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유미라고 할 수 있나? 안나를 가장하고 있는 유미? 안나인 채로 살고 있는 유미? 이렇게 안나 유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삶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나는 이제 원래 안나, 현주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학벌을 가져도 현주는 안나가 되지 못했겠죠? 맞아요. 너무 중요한 지점이다.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두 분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올랐던 작품이나 같이 보면 좋을 작품을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친밀한 이방인 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오히려 더 재밌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원작 소설을 추천드려요. 정하나 작가님 저희가 또 그쵸. 네, 좋아하고 소개했던 네, 저도 정하 작가님 팬이어가지고 친밀한 이방인을 읽었던 기억만 있고 내용이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래전에 네. 읽어가지고 이게 옛날 이참에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이게 내용인 결은 굉장히 다른데 저는 화차가 네.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 영화 버전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신분을 훔쳐서 살아갔던 요거야말로 정말 사회적인 문제랑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건데 원작인 일본 미야비 미유키였나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한국 영화로 너무 잘 만들어져서 김민희 씨의 연기가 피 닦을 때 저는 둘 다 추천합니다. 네. 저는 뭐 비슷한 이야기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애나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애나라는 인물이 사실 거의 가상의 인물인데 이제 그런 리플리 증후군인 여성의 이야기라서 좀 같이 좀 사칭하고 네. 그런 척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